어서 오세요.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충청도의 작은 도시 온양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은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욱한 물 한 개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죠. 낡은 함부로 된 지붕 아래 커다란 무쇠 가마솥 2개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마솥 앞에서 장작불을 지피는 여자 한다정입니다. 올해로 30을 앞둔 29의 청년이죠. 다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다스립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팔에는 훈증기 같은 열기가 맺히네요. 그녀는 매일 새벽 한우 사고를 씻고 핏물을 빼며 정성을 다해 육수를 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그릇의 국밥이지만 다정에게는 이 가마솥이 세상이고 가족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시장 어르신들은 부모였고 이 뜨거운 국물은 서러운 속을 달래주던 유일한 온기였으니까요.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시장 골목엔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평화롭고도 정겨운 풍경이죠. 다정씨, 오늘도 제일 먼저 문을 열었네요. 어머, 지우 씨? 이 새벽에 웬일이에요? 골목 끝에서 나타난 남자는 박지후입니다. 국내 최대 국밥 프랜차이즈 만춘옥의 상무이자 이 소박한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차림의 남자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신문지에 싼 뭉툭한 무언가가 들려 있습니다. 오다 주었어요. 다정씨가 좋아하는 단골 정육점가 썰어낸 수육이에요. 프러포즈는 꽃보다 고기라면서요? 지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수육 뭉치를 내밉니다. 다정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지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히고 다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다정씨, 당신의 국밥처럼 따뜻한 집을 같이 만들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수트를 입은 남자의 그림 같은 프러포즈. 가마솥의 연기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연기는 곧 폭풍우의 전조가 되고 맙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집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태산건설의 회장이자 국밥 왕국 만춘옥의 절대 권력자 박만춘 회장의 서재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립니다. 뭐라! 시장통 국밥집 애랑 결혼을 해! 만춘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족보가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처박힙니다. 6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습니다. 만춘은 자수성가한 독불 장군입니다. 가난이 싫어 첫사랑까지 버리며 세운 이 왕국에 보육원 출신의 근본 없는 여자가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죠. 우리 집안 시간장이 어떤 간장인데 100년을 이어온 그 고귀한 맛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손에 맡기겠단 말이냐? 만춘에게 가문의 시간장은 자존심이자 생명입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비서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잔인한 계획이 스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 계집이 지구를 홀린 요물인지 아니면 그저 운 좋은 불효우인지 당장 그 식당 위치 알아내. 만춘은 화려한 수트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은 좋게 된 냄새나고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습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검댕을 묻히고 머리카락은 거칠게 헝클어뜨리죠. 재벌 회장 박만춘은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노숙자 노인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며느리감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정의 바닥을 보러 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가진 그 비굴함과 가식을 확인하고 아들의 눈에서 콩깍지를 강제로 벗겨낼 생각입니다. 온양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하는 만춘의 발걸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정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지피던 저 따뜻한 가마솥 불길이 이제 자신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로 변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평생을 사람보다 돈을 믿어온 노회한 승부사와 사람을 위해 육수를 끓여온 젊은 요리사. 과연 이 가마솥 전쟁의 끝에는 어떤 맛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3대째 내려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밥 종가에서 말이죠. 박만춘 회장은 지금 그 근본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참 기가 막힙니다. 꾀죄죄한 등산복에 흙먼지가 가득한 신발, 그리고 일부러 며칠은 감지 않은 듯 푸석한 머리칼.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노인의 모습입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다정의 국밥집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섭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조금은 한산해진 가게 안. 다정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추운데 안쪽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만추는 대답 대신 코를 팽 풀며 다정의 하얀 앞치마를 훑어봅니다. 속으로는 비웃음을 삼키죠. 그래, 어디까지 그 친절이 가나 보자. 만추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탁자에 가래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며 진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정은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이내 행주를 가져와 군말 없이 탁자를 닦아내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만춘의 앞에 놓입니다. 만춘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숟가락을 내던지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태, 이게 국밥이야, 소금물이야? 반찬은 왜 이렇게 짜? 너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지? 응!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워집니다. 시장 상인들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하려 하지만 다정은 오히려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낮춰 만춘의 눈을 맞춥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입맛에 안 맞으셨군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간이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간 안 한 육수 더 가져다 드릴게요. 고기도 더 부드러운 부위로 새로 삶아 드릴까요? 만추는 당황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소리를 지르거나 쫓아낼 법도 한데 다정의 눈에는 짜증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만춘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시장 밖 상황은 다정의 국밥처럼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만춘옥 본사의 조상무. 그는 회장에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처리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과잉 충성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되는 법이죠. 야, 오늘 안에 저 바퀴벌레 같은 식당들 싹 다 밀어버려. 회장님 지시다. 시장 입구부터 봉쇄해. 검은 양복을 입은 용역들이 대형 트럭과 함께 시장 골목을 막아섭니다. 평화롭던 온양시장에 갑자기 살얼음판 같은 공포가 들이닥칩니다. 상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던 만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정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정의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정은 겁에 질린 시장 할머니들을 안심시키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조 상무의 부하들과 마주합니다. 다정의 가녀린 어깨 뒤로 거지 노인으로 변장한 만춘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노인에게 육수를 새로 내주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꽉 쥡니다. 시장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자본에 칼날 앞에 선 작은 국밥집 아가씨,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설계한 장본인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노인 박만춘. 과연 다정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조 상무의 폭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모든 오해가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 가마솥 뚝배기가 박살나며 폭발하는 갈등의 정점. 소름 돋는 반전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자와 그 벌레 취급받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자. 오늘 그 극명한 차이가 이 작은 국밥집 바닥에서 드러납니다. 박만춘 회장의 비정한 시험이 결국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만춘은 결심한 듯 손을 떨며 탁자 끝에 놓인 뚝배기를 툭 밀칩니다. 펄펄 끓는 진한 육수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다정의 앞치마와 신발 위로 튀어오르죠. 하는 비명과 함께 다정이 주춤하는 사이 기다렸다는 듯 가게 문이 박살날 듯 열립니다. 아유, 이 더러운 영감탱이가 아직도 여기 있네? 야, 당장 안내 쫓고 뭐해? 장사 끝났다고 했지? 조 상무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사내들이 만춘의 뒷덜미를 낚아챕니다. 만춘은 힘없는 노인인 척 바닥으로 고꾸라지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국물 위로 만춘의 손바닥이 닿습니다. 사내들은 구두발로 만춘의 등상을 툭툭 치며 모욕을 줍니다. 야, 아가씨, 이런 노숙자 비위나 맞추니까 내 팔자가 이 모양인 거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그때였습니다. 평소 천사처럼 웃기만 하던 다정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바닥에 쓰러진 만춘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웁니다. 만춘은 당황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노인인데 왜 이 여자는 자기 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나를 감싸는 걸까? 그만하세요. 돈 좀 있다고, 덩치 좀 크다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분 우리 가게 손님이에요. 제 손님이라고요. 뭐? 손님? 야, 이 영감이 내 가게 다 망치고 있잖아. 망쳐도 내가 망쳐요. 돈보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당신들한테는 우리 할아버지가 밤새 고운 국밥 한 그릇도 아까워. 당장 나가세요. 사내들이 다정을 밀치려던 찰나 다정의 손등이 붉게 부풀어 오른 것이 만춘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까 뚝배기가 깨질 때 만춘에게 튈 육수를 막아내느라 입은 화상이었습니다. 벌겋게 익어버린 손등. 하지만 다정은 아픈 기색도 없이 만춘의 더러워진 등산복을 털어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안 다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 순간 만춘의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4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했던 시절 돈독이 올라 앞만 보고 달리던 젊은 만춘.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면서도 남편의 국밥 한 그릇을 위해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의 아내. 아내는 화상을 입은 손으로
만춘의 밥그릇을 챙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춘이 그토록 증오했던 가난,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던 아내의 손등이 지금 다정의 손 위로 겹쳐 보입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시험하려 했던가? 이 아이의 가난인가 아니면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내 마음인가? 만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씻지 않아 지저분한 노인의 얼굴 위로 평생 흘리지 않았던 참회의 눈물이 길을 내며 흐릅니다. 밖에서는 조상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시장 상인들의 절규가 커집니다. 하지만 만춘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정이 상처 입은 손으로 만춘을 부축해 가게 안쪽으로 피신시키려 할 때 만춘은 다정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맞잡습니다. 굽어있던 그의 허리가 서서히 펴지고 흐릿하던 눈동자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다운 형형한 안광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충분하다.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가게 밖 포클레인의 굉음이 시장의 정막을 찢어발깁니다. 조상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담배를 입에 물죠.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것이 일개 국밥집 아가씨가 아니라 잠자던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요. 드디어 사자가 눈을 뜹니다. 거지 노인의 탈을 벗어 던지고 피도 눈물도 없던 회장이 아닌 진짜 어른으로서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 밀어버려. 시간 없어. 조상무의 서슬 퍼런 명령에 거대한 중장비가 다정의 국밥집 담벼락을 향해 머리를 치켜듭니다. 시장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서지만 무정한 기계음은 멈출 기미가 없죠. 다정은 화상 입은 손으로 가게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줄을 지어 시장 골목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의 용역들도 포클레인 기사도 넋을 잃고 멈춰 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수트 차림의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방금 전까지 냄새나는 등산복을 입고 바닥을 기던 그 노인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안광. 만춘옥의 황제 박만춘 회장이 등장한 겁니다. 조상무는 제 눈을 의심합니다. 회장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만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상무의 코앞까지 걸어갑니다. 조상무, 자네 눈에는 저기 저 가마솥보다 저 포클레인이 더 대단해 보이나 보지? 그게 아니라 회장님 지시대로 시장 정리를 좀. 만춘의 손이 조상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시장 전체에 정막이 흐릅니다. 만춘은 조상무의 멱살을 움켜쥐고 포효하듯 외칩니다. 이 무식한 놈아! 내가 바로 이 집 국밥 맛에 반해서 평생을 찾아 헤맨 국밥 맛이 여기 있어서 앉아 있었던 거다. 내 놈이 지금 밀어버리려 한 건 건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고 내 가문이야. 조상무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집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소리를 지르며 빌어보지만 만춘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지우를 돌아보며 명령합니다. 이놈 당장 해임해.
그리고 이 시장 우리 재단에서 인수해서 명품 거리로 만든다. 어느 누구도 상인들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해. 시장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할머니들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만추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멍하니 서 있는 다정에게 다가갑니다. 재벌 회장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 거물이 시장통 한가운데서 어린 아가씨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아들 지후도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는 순간입니다. 아가야,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내 진심을 시험하려다 내 추한 욕심에 내 예쁜 손을 다치게 했구나. 만추는 다정의 화상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다정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다정은 오히려 만춘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제야 지후가 달려와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뜨거운 온기가 차오릅니다. 용포를 입고 돌아온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준 수호천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양시장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적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슴 벅찬 감동의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만춘옥 본사 대강당입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단상 위에 오른 박만춘 회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오늘따라 묘한 해방감과 깊은 울림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만춘옥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심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태산건설 외식사업부 총괄이사이자 우리 가문의 새로운 종부 한다정 양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를 향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나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은 여인을 상상했죠.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등장한 다정의 모습에 객석에선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하얀 남방 위에 온양시장에서 매일같이 입던 그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손등에는 아직도 그때 입었던 화상의 흉터가 옅게 남아있죠. 다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단에 서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 대신 낡은 가마솥 국자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밥의 맛은 질 좋은 고기와 비법 육수에서 나온다고요.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배운 건 다릅니다. 사람의 허기를 채우는 건 고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정성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영인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불을 지피는 요리사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갈채. 돈의 논리에 지쳐있던 직원들의 눈가에도 뭉클한 감동이 차오릅니다. 박 회장은 그런 다정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화려한 본사 대강당이 아닌 다시 온양시장의 좁은 골목입니다. 이제는 만춘 명품 거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다정의 국밥집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은 만춘과 다정. 만춘은 이제 수트 대신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입니다. 다정이 정성껏 말아낸 국밥 한 그릇을
복스럽게 비워낸 만춘이 숟가락을 놓으며 허허 웃습니다. 다정아, 고맙다. 맹물 같던 우리 집안에 내가 진짜 소금을 가져다 주었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사람 사는 간을 맞춰준 게 바로 너다. 할아버지, 다음엔 간 안 맞다고 투정 부리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데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퍼져나갑니다. 평상은 이내 시끌벅적한 가족의 식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먼 곳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위해 자리를 내어준 친절, 상처 입은 손으로 타인을 감싸 안았던 용기, 그 작고 투박한 진심들이 모여 오늘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4060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온 그 정성과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손등에 남은 훈장 같은 흉터를 어루만져 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